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미 참전 용사 중 10대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 타임스퀘어와 광화문에 동시에 상영되는 특별 영상으로도 제작될 만큼 그 의미가 깊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영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는 6.25 전쟁 초반 북한군에 밀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이 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그는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내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상륙이 매우 어려운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념과 통찰력으로 작전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단숨에 서울로 진격하여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고립되었고 전세는 유엔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작전은 6.25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은 이 작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벤 플리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여 한국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한국 육군사관학교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벤 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공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전 중 실종되어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 8군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전선에서 직접 한국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한국군 장교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국육군사관학교의 재건과 발전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지원과 교육 철학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인 제임스 A. 벤 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B-26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여 수많은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1952년 4월 4일 그는 평양 상공에서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고 그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령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한미동맹의 숭고한 가치를 상징하며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윌리엄 얼쇼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윌리엄 얼쇼는 무려 6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발발 후 주한미군 군목으로 자원 입대하여 병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서울 수복작전 중 젊은 나이에 전사하며 조국과 자유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숭고한 가족애와 헌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윌리엄 얼쇼 군목은
본래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한국인들과 미군 병사들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원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하며 종교적인 지지와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해병대 장교로 참전하여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서울 수복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 불의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얼쇼 군목은 아들의 전사 소식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유해가 안장된 한국 땅에서 남은 생을 바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재건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영웅을 넘어 인류애와 헌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웅은 딘 헤스 대령입니다. 그는 한국 공군의 대부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직접 250회 이상의 전투에 출격하며 대한민국 영공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한국 공군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전세 역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한국 공군의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딘 헤스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자원하여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미 공군 F-51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 탁월한 비행 실력과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비행 기술과 전투 전술을 전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갓 창설되어 경험이 부족했기에 그의 훈련은 한국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수많은 출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의 일기에는 고아들을 위한 키드포트 작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비행기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인도주의적인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영웅임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영웅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딘 헤스 대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인의 의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입니다. 그는 미 육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지휘력은 많은 전우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미국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훈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50년 8월 미 8군 유격중대의 지휘관으로 한국전쟁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1950년 11월 25일 청천강유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는 중대원들을 이끌고 적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6차례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지키며 중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상당한 중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으나 부하들의 만류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은 미군 내에서도 전설로 회자되었고 그는 70여 년이 지난 2021년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으며 뒤늦게나마 그의 희생과 용기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명예훈장 수훈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은 단순히 뛰어난 지휘관을 넘어 부하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웅은 재미교포 출신인 김영욱 대령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6.25 전쟁에 자원입대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6.25 전쟁 휴전선을 무려 60km 북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은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용산 고아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조국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력과 전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 7사단 3.1년대 일대대장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功을 세웠습니다. 특히 펀치볼 전투에서는 그의 뛰어난 지휘로 아군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모한 공격보다는 치밀한 전략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병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대대장님은 우리를 살려서 싸운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미군 사회에서 아시아계 출신으로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고 능력을 인정받은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그는 사회적 약자, 특히 고아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산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식량을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단순한 군인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는 백선엽 장군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장으로서 그는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전략 요충지인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경멸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전략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 전쟁 4대 영웅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 발발 직후 국군 제1사단장으로서 서울 북서부 전선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후퇴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리더십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여간 벌어진 다부동 전투는 6.25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사단장으로서 직접 전선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고 가라는 비장한 각오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전술은 북한군 3개 사단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다부동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낙동강 방어선 전체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이후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한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전쟁 중 가장 젊은 나이에 사단장, 군단장,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기틀을 다진 인물입니다.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지휘 능력은 한국전쟁의 승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웅은 대한민국 11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 장군입니다. 그는 미 공군도 폭파하지 못했던 승오리 철교를 적어도 폭격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하여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뛰어난 비행 실력은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승오리 철교는 북한의 주요 보급선이자 병력 수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미 공군이 수차례 폭격을 시도했지만 견고한 철교는 파괴되지 않아 유엔군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소령이었던 김두만 장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어도 폭격이라는 대담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위험했으나 그는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을 믿고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김두만 소령을 포함한 한국공군 조종사들은 고난도의 적어도 폭격으로 승오리 철교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선의 북한군 병력과 물자 수송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6.25 전쟁의 중부 전선에서 유엔군이 우위를 점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두만 장군의 이러한 용기와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뛰어난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홉 번째 영웅은 김동석 소령입니다. 그는 미 8군 정보 연락장교로서 서울 탈환 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유엔군 사령부에 제공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유엔군은 서울 수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시 미국 정부가 선정한 6.25 전쟁 4대 영웅 중 한 명으로 그의 공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동석 소령은 6.25 전쟁 발발 당시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북한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복 작전을 앞두고 그는 목숨을 걸고 서울에 잠입하여 북한군의 배치 상황, 주요 시설물의 위치, 보급로 등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미 8군 정보부에 전달했고 이 정보는 유엔군의 서울 탈환 작전 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는 유엔군이 최소한의 피해로 서울을 수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작전의 성공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당시 그의 활약은 극비에 붙여져 있었으나 전후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미국 정부로부터 여러 훈장을 수여받았고 6.25 전쟁 4대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석 소령의 이야기는 전장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로 전황을 바꾸는 데 기여한 그의 헌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웅은 박정모 대령입니다. 그는 해병대 대령으로서 서울 탈환 작전 시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대한민국 재건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애국심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1950년 9월 27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이 임박한 시점, 박정모 당시 해병대 중령은 서울중앙청 건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북한군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중앙청 건물에 진입한 그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미군 성조기를 내리고 준비해간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손에 의해 중앙청 옥상에 다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 순간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종군 기자들의 사진과 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며 대한민국의 자유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박정모 대령의 태극기 개양은 단순히 깃발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대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운 군인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영웅들의 업적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것은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다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